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박영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당권 도전, 캠프는 당선 명당인데, 자,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당권이냐 대권이냐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당권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7일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국가적 위기에 여당이 어떻게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초유의 거대 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캠프를 차렸던 그 건물에 입주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됐을 때 쓰던 사무실 건물을 다시 빌렸는데 네. 이곳은 이명박 캠프가 차려졌던 곳이어서 또 다른 여의도 명당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슬슬 민주당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낙연 의원의 조찬 강연도 일부 들어보시죠. 네. 코로나19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분께서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듣다가 내가 아닌가 보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인 의사에게 진료받을 것.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 네, 지금 들으신 마지막 발언은 산후조리 같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시키자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데 네. 통합당과 정의당은 출생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고 결혼하지 않거나 난임 부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점잖은 막말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바로 자신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주호영, 지금 국회 세월호 갔다인데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국회를 세월호에 비유를 했어요.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통제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버렸다. 이 폭주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 그러니까 원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출범한 국회를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항해를 시작한 세월호에 비유한 겁니다. 결국은 이 국회가 수렁에 처박히고 폭주를 멈출 거다. 세월호도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킨 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썼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도 내놨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떠나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철저히 해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을 비판하려고 했다는 말인데 꼭 네. 이 비유에 세월호를 등장시켜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다른 당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족들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할 수 있는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그만 버리십시오. 미래통합당이 과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마치 세월호를 걱정하는 듯 실제로는 대못을 박는 행위를 하면 누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최근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과거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는 질문에 손해배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가 맞다면서 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정치권의 인물을 따로 인터뷰하는 코너, 오늘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